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와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 중차대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내일 문을 닫게 됐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없이 내일 변론을 끝낼 계획인데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정국을 지금부터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정미경 전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약 2시간 전에 전격적이다면 전격적이고 예상대로라면 예상대로인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권한 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측된 결정이었습니다. 네.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예측된 결정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수사를 굉장히 마무리하는 지금 수순을 다 밟고 있었잖아요. 네. 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안 해줬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민주당도 여기에 일견 책임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정세균 의장을 설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연장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 질문에 민주당이 제대로 답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권의 속내도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황권한대행 측에서는 정치권의 반발을 예상 또는 의식해서인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특검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새로운 특검이요. 그 새로운 특검이라는 게 이제 현재 같은 경우 별도 특검 아닙니까? 네. 박영수 특검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보면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이 특검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보면 이번에 특검에서 이제 일단 미진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당초 자기들이 특별수사본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했고 네. 그거 합치게 되면 거의 넉 달입니다. 네, 네. 넉 달간의 해온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뒤에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 거의 남은 그런 모양새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탄핵이 인용되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다면은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수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민간인이 된다면요. 네. 굳이 그 당시 다시 특검법을 갖다가 제정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걸 갖다 수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어려운 결정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당장 무슨 야당에서는 팍팍 뒤집어져 갖고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어떻게 격앙된 분위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황교안 권한대행도 어려운 결정을 했고 또 이것이 만약에 박영수 특검이 아니라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남은 어떻게 활용 점정이라고나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예를 들어서 헌재 결정 이후에 네. 하는 데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황대행 측은 이렇게 수사 연장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권이
이 특검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권을 좀 탓하는 듯한 발언도 들리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이번에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이게 그 뭔가 비판의 대상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치권 당신들이 합의를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뭐 정치권에서 합의해야 될 부분은 새로운 특검법을 제정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특검의 연장 부분은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에요. 네. 그걸 국회에서 지금 새로 합의를 하고 자식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이 자신의 정치적인 공경함을 지금 일종의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에게 공을 떠넘긴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사실 뭐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적인 그 관계, 인간적인 의리 이런 걸 감안을 한 거죠. 네. 본인이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초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렇죠. 지금 뭐 그 총리까지 지금 4년 정권 내내 4년 동안 최고의 수혜자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특검의 손에 수사를 하는 거하고 일반 검찰의 손에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입장에서 좀 가혹하다는 생각을 네. 했겠고 또 하나의 부분은 정치적 고려죠. 자신이 지금 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지금 NCND 그 전략적 모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오늘 특검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보수층의 지금 그 기대주로 떠오른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네. 그러나 또 그걸 이용을 해서 아마 탄핵 인용될 경우에는 대선 도전까지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특검 연장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짚어주셨는데 특검에서 30분 만에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 중앙지법의 근처에 공소유지를 위한 사무실은 알아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미 예상을 했다는 뜻인데 이규철 특검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 변호사님, 아까 저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별도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는 예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예상을 했죠.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국민들에 대한 예의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서비스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미 그 공소유지, 앞으로는 제가 볼 때 특검이 만전을 기해야 하는 건 공소유지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법정에서 무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하. 그 지점이 아마 제일 고민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그 중앙지방법원 옆에다가 방 하나 마련해서 열심히 공소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이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역대 최대의 기소를 할 전망입니다. 지금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 짚어드리자면,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고 기소할 것 같습니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최순실 씨 당연하고요. 전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씨 등 10명 넘게 오늘 기소를 할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예상이 된 부분이죠? 예상이 된 부분이죠. 보면 역대 이번 12번째 특검 아닙니까? 사실은 그동안 특검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종이호랑이다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앞서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 화력을 갖추어서 또 보면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뒤에 강력한 뒷받침을 받들어서 상당히 보면은 때로는 좀 무리한 수사를 한다. 네. 일부 비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다 보면 기소를 해놔야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대면 조사하는 가운데 네. 뭔가 완결성을 갖추려고 그랬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사실 불발이 되었죠. 네. 그러나 어쨌든 저런 식으로 어떻게 기소를 하게 되고 저는 기소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정 변호사 말씀대로 그야말로 공소유지가 관건입니다. 네. 저렇게 해갖고 만약에 저기서 며칠이라도 무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뭐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특검이 너무나 무리한 수사를 갖다가 그야말로 최근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야말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의 사례가 있었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네. 그야말로 공소 유지를 해서 전념 진심 진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3당이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다는 소식인데, 차 교수, 이게 좀 예상이 좀 된 부분인데 전격적이네요. 사실 좀 전격적인 측면이 있죠. 지금 뭐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그 밝힐 수 있는 시한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일까지인데 오늘 땡겨서 지금 하는 걸 보면 한교안 대통령이 상당히 한자는 나름대로 각오를 다 분명히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 그 야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자신들에게 대한 도전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탄핵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네. 사실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반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야3당이 힘을 합치면 가반수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자체가 일종의 국정의 그런 이 공백, 이 국정의 뭡니까 혼선의 심화, 그리고 전국의 대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야권에게도 그렇게 득이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탄핵이 조기 인용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야권은 어차피 대선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 그 수사로 지금 이야기는 해놓되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가결될 것이냐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 저는 야3당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탄핵을 지금 총리를 또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고 하면 네. 우리 국민들께서 입장을 지금 놓고 보시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정을 약간 안정화시키려고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 또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안 해줄 거라는 건 다 알았어요. 그러면 꼭 탄핵이라는 카드를 써가지고 지금 여기다 또 불지르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가면 역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이에요. 그런데 또 권한대행 탄핵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 중도에 있는 분들은 다 또 마음을 접어요. 네. 뭐 정치적인 수사라는 말씀인데 이제 처음 말씀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셨는데 좀 지나치신 표현이었습니다. 그거는 좀 제가 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예. 우리의 통상 보면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네.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애매하죠 지금. 국무총리면요,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서 네, 아까 그다음에 또, 예. 과반 이상이면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무위원급의 그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왜 보면은 역대 보면은 우리 국무위원들 갖다가 탄핵하지 않고 왜 이른바 해임 동의안을 냈을까요? 해임 아하. 건의안을 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탄핵은 반드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뭐냐니까 헌법과 법률의 직무상입니다. 직무상. 네. 자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었을 때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야당이 3분의 2가 넘고 169석이다. 야3당 합쳐 169석이니까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 이런 식은 뭐냐니까 아까 정 의원께서 보면 조금 앞에 뭐 이상한 말씀하셨습니다만 권력을 갖다 마구 휘두르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또 네. 앞서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럼 유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야 됩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에게 안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식으로 보면 야당이 발끈할까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앞서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신 대로 유력한 보수의 주자이기 때문에 네.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효과도 일단 그런 것을 좀 노리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야3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했는데 야4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자, 특검 연장을 안 하겠다는 황교안 대행의 입장에 자유한국당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슈퍼 특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의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